몽골 서정의 비밀. 한국사에 등장하는 대몽 항쟁은 고려 왕실이 천도한 강화를 서해의 섬으로 조작하면서 내륙에서는 어떠한 전쟁이 진행되는지 전부 삭제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륙에서의 항쟁이 모두 현재의 중국사로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강화 이외의 지역에서 벌어졌던 고려 모신들의 세력과 몽골의 전쟁을 밝혀보겠습니다. 고려가 천도한 강화는 서해의 섬이 아닌 역사 속 평양이었다고 신증 동국 여지승남이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몽골과 고려의 동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진실과는 다른 이상한 조작된 코리아 코드를 대한민국 건국 초기를 전후하여 한국의 건국자들이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조작된 코리아 코드를 배제해버리고 살아도 살 수는 있지만 코리아 역사의 진실과 이 세상에 대한 진실은 모르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순된 역사적 사실을 보고 의문과 문제의식을 느낀다면 당신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느끼기는 하는데 확인을 해보지 않으면 당신은 가능성은 있는 사람이지만 잘 깨어있거나 잘 깨어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몽골의 징기스칸이 침략해서 정복한 곳이 고려이고 그것이 아시아의 중심이요 그것이 중원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든 사고와 연구에 기점으로 하고 그 고려의 지리를 알 수 있는 자료들을 모두 찾기 시작했습니다. 유라시아 유목제국사와 실크로드 관련서들과 집사와 몽골비사와 동방견문록과 대당서역기와 법편전, 왕호천 축국전을 읽어나가는데 이 저작들이 모두 같은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신증 동국 여지승남의 지명과 비교해가면서 지도를 그려보니 동방견문록과 대당서역기, 왕호천 축국전의 모든 여정이 신증 동국 여지승남의 고려의 지명으로 확인되고 아하! 동방견문록의 지명이 바로 신증동국 여지승남 지명의 영어 알파벳화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몽골과 돌골 고란 여지는 중앙아시아에서 패권을 다툽니다. 모든 동양 역사는 그렇게 전개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역사만은 몽골 돌골 고란 여진이 현 동북삼성에서 패권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현 만주 지역과 파메르 지역은 2만 리의 거리입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 한국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고 나머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틀린 것일까요? 아니면 둘째, 한국 사람들만 바보가 된 것이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 아니면 둘째일 것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확인만 한다면 우리는 바로 정신이 깨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몽골과 돌골과 고란과 여진은 바로 코리아에서 코리아와 관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코리아 코드인 것입니다. 몽골의 10만도 안 되는 기마 병사 군단으로 반도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인도와 러시아, 서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전선을 길게 늘려서 세계를 제패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아니면 왜 이런 억지스러운 역사를 만들었는가? 동방견문록을 읽어나가면 그 답을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집사와 몽골 비사에서 징기스칸이 키타이의 수도인 송도를 공략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징기스칸이 본대를 이끌고 키타드를 후퇴시켜 가라키타드와 주르테드와 주인의 용맹한 군대를 제압하여 차부치알에 이르도록 썩은 나무가 쌓이듯 죽였다. 제베가 차부치알의 관문을 차고 고개를 빼앗고 넘어 징기스칸이 시라텍투도에 수경했다. 송도를 공략하고 성마다 도시마다 군대를 보내 공격하게 했다. 위 몽골 비사의 키타이의 수도 송도를 공략하는 과정 중에 나오는 지명 중에 고용관과 용호대가 등장하는 문장을 하나 인용해 보겠습니다. 조선의 동문선 17권에 나오는 설장수의 고추 가뭉이라는 시입니다. 조선의 개국 공신으로 날리던 사람입니다. 조선의 개국으로 고려의 수도가 황폐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가뭉을 읊었습니다. 그 송도에 가장 유명했던 두 지명을 읊고 있는데 묘하게도 고용관과 용호대입니다. 징기스칸이 키타이의 수도 송도를 공략하기 전에 거친 지명이 바로 고용관과 용호대였습니다. 그런데 설장수의 시는 고용관과 용호대를 고려의 수도 개경 송도 앞에 있는 지명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키타이가 바로 고르라는 말입니다. 이렇듯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역사를 복원시키는 것입니다. 몽골 서정의 비밀. 몽골이 공격한 곳은 오직 한 군데, 고려의 무신 정권으로 이곳의 역사적인 사건을 현 한반도, 중국, 중앙아시아, 중동 유럽에 분리시켜 조작 이입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몽골의 서정을 자세히 살펴보며 정확한 역사적인 사건을 복원시켜 보겠습니다. 서하침공. 1202년 몽골의 서하침공으로 서정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서하란 신시계천의 무대 천황님이 계셨던 탕구트인 경주라고 했습니다. 경주를 기반으로 했던 모신 세력들이 송고려 중앙조정과는 별도의 세력을 형성했던 역사적인 사건을 서하라는 국가를 만들어 송고려에서 분리시켰던 것입니다. 몽골이 바로 역사 속 볼가강 유역을 기반으로 했던 아라사 제국으로 몽골의 황제는 고려 태조 왕건의 차남인 정종의 후손들입니다. 즉 고려 왕실과는 같은 혈육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려 황제가 볼모로 잡혀있는 모신 정권의 중앙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의 왕이신 천황님이 계셨던 곳의 모신 세력부터 가직치기 작업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몽골이 1207년 신시계천의 무대 천왕님 주위에 있었던 무신세력 경주의 소하를 제압했던 것입니다. 금나라 침공. 몽골은 1207년 소하를 멸망시킨 이후 금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금나라의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금나라란 금땅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세력을 선포해서 금나라라고 조작했던 것으로 이 지명을 살펴보겠습니다. 김해, 금능, 금산, 김포, 금성, 금구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금땅에 있는 능침이 금능이고 산이 금산이며 포구가 김포이고 성이 금성입니다. 우리는 김해에 있었던 금성의 존재를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역사 조작의 가장 처음이 바로 이 금성과 이곳의 왕인 천왕님을 숨기고 지우는 작업입니다. 한성부의 형성을 인용합니다. 한양의 진산 화산인 삼각산에 금성천부가 있었다는 얘기 들어는 보셨는지요? 이곳이 천하사해의 모든 업무를 봉행했던 천하의 중심 법왕청 교황청이었습니다. 이곳의 왕이 천왕이신 상제용왕 부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용산이라는 지명이 있는 것입니다. 고란인 키타이가 있었던 요양이 여진의 금나라, 즉 김해 금주를 기반으로 있었던 나라이며 몽골이 이곳의 무신 정권의 세력을 제압했던 것입니다. 개봉으로 천도. 1214년 몽골의 공격으로 금나라는 수도를 개봉으로 천도했다고 합니다. 개봉은 무신 세력의 기반지 경주를 포함하는 초계 지명으로 제111회의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1207년 몽골은 천왕님이 계셨던 경주의 소하를 멸망시키고 소하는 몽골의 명을 받고 천부가 있었던 김해 금나라와 전쟁을 시작했는데 1211년 경주인 소하의 이존옥이 반역해서 몽골의 명을 받던 왕을 퇴위시켰다고 합니다. 왜 금나라 얘기하는데 소하를 들먹인 이유는 금나라가 천도한 개봉이 바로 경주의 소하였던 것으로 소하는 이존옥의 반란으로 몽골과 적대 관계에 있었고 이곳으로 금나라가 천도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소하와 금나라의 역학관계를 이해하셨는지요? 몽골은 자신들의 조상이면서 우상인 천왕님과 천부를 먼저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제1차 소정 시작. 자, 금나라가 신시계천의 무대 초계 경주인 개봉으로 천도했고 몽골은 1219년 제1차 소정을 시작하는데 그 지역이 소요 나이만 호라짐이라고 합니다. 호라즘, 파레즘은 앞에서 신시계천의 무대 부도인 박토의 지명이라고 밝혀드렸습니다. 그러면 제1차 소정의 비밀은 몽골이 금나라가 천도한 경주인 소하 개봉을 공격한 것을 소요 나이만 호라즘 공격으로 조작해서 중앙아시아 역사로 이입했던 것입니다. 소하의 금나라 정벌 거부. 금나라가 천도한 개봉이 경주의 소하였으니 당연히 소하에 있었던 금나라 세력들이 자신들의 기반지 금나라 정보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하 멸망. 1227년 소하는 몽골군에게 멸망당하면서 징기스칸도 이 전투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곳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사마르칸트에서 3개월 동안 여정 끝에 투르판에 도착하여 투르판에서 2일간의 휴식을 취할 때 카라코초를 관광하면서 투르판에서 조금 북쪽으로 가면 고비 사막 쪽으로 검은 도시 카라코토가 나온다. 자, 그러면 투르판과 카라코초의 지명을 밝혀보겠습니다. 투르판은 우리의 지명 절본이라고 했습니다. 평안도 성천의 군명이 절본부여로 부여는 불이인 부도 박토의 의미로 성도는 초계 지명으로 성안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곳에 있는 하천이 성천이 됩니다. 성천의 군명 절본부의 의미를 다시 새겨보겠습니다. 투르판은 순우리말 들판 또는 박달반인 박당이라는 말입니다. 더 일반적인 표현은 투르판보다는 추루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인이 이 투르를 발음할 때 추루로 발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투르판을 추루판 혹은 추루판이라고 발음하거나 표기했던 것으로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 주몽이 도읍한 것을 초로폰 혹은 절본이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몽골 역사에서는 몽골군이 여기 카라코토의 흑장군을 멸망시키지만 징기스칸도 이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에치나와 카라코토의 지리비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카라코토란 카라인 가라 고려와 코토인 카토 즉 거란이 있었던 기타이 카타이의 요양 고향으로 천하의 중심 금성 전무가 있었던 곳의 지명으로 이곳이 고죽국이었습니다. 앞부분에서 기타이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고려와 고구려는 동일한 말입니다. 당나라 배구전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고구려는 본래 고죽국이었는데 주나라에서 기자를 봉하면서 조선이라 하였다. 한나라가 이곳을 세 군으로 나누어 다스렸는데 이곳이 곧 현도, 낙랑, 대방이라 라고 했습니다. 고죽국의 발음을 보면 고죽 혹은 고주라는 발음이 납니다. 한자 표기들을 일별해 보면 고차, 구자, 굴지 등으로 바로 기타이, 카타이, 코차, 쿠차, 쿠자 등으로 들리고 쓰였을 것입니다. 징기스칸이 천하의 중심 천부가 있었던 고려의 고죽국에서 소임을 마치고 운명하였던 것입니다. 고려 침공 시작. 자, 이제 송고려의 황제가 있었던 지역을 제외한 천왕님과 천부가 있었던 주변 무신 세력들이 모두 몽골의 지배하에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몽골이 고려 황제가 있는 중앙의 모신 정권을 제압하기 위해 고려를 침공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 몽골 서정의 비밀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몽골이 침공한 서정이 바로 고려였던 것입니다. 고려 황제가 있었던 강화의 모신 세력들의 중앙을 공격하기 이전에 그 주변인 천왕림과 천부가 있었던 곳을 공격한 것이 바로 서하와 금나라 정벌의 서정이었으며, 그 주변부를 다 정리하고 드디어 고려 황제가 있었던 강화의 모신 세력의 중심부를 공격한 것이 바로 고려 침공으로 조작되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경제적 문화적인 기반 하에서 현재의 몽골이 현재의 한반도에서 차이나, 중앙아시아, 인도, 동남아시아, 유럽으로의 전선을 유지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재의 천조국이라는 미국도 불가능합니다. 제발 바른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몽골이 공격한 금나라에 천하의 중심 금성천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동방견문록을 인용해서 천부가 있었던 그곳의 정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동방견문록의 카이주. 동방견문록의 카이주가 우리의 지명 개경 개주로, 개주 해주를 카이주로 발음했을 뿐입니다. 이곳 개주에 가까운 곳에 비밀스러운 장소가 등장하는데 그 진실을 밝혀보겠습니다. 이 카이주의 맞은편으로 이 강의 한가운데에 모두가 바위로 된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위에는 부처님을 모시는 불교의 거대한 수도원 절이 지어져 있고 거기에는 200명이나 되는 승려들이 있다. 이 거대한 수도원에는 역시 대단히 많은 부처님들이 모셔져 있다. 이 수도원은 부처님을 모시는 너무나 대단히 많은 수의 절과 수도원들의 본부이고, 그래서 그것은 대주교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카이주저 본문에서 개주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양곡들의 직결 보관 창구라는 것이고, 둘째는 고려 불교의 성지 센터라는 것으로 이 수도원은 부처님을 모시는 너무나 대단히 많은 수의 절과 수도원들의 본부이고, 그래서 그것은 대주교와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에서와 같이 고려 불교의 성지이며 그 센터였던 것입니다. 이 인용문에서 대주교구와 똑같다고 했는데 사실은 교황청과 똑같다 해야 맞는 말이지만 조작자들의 편파의 의도가 반영되어 대주교구와 똑같다와 같이 묘사했던 것입니다. 이 궁은 다름 아닌 고려 불교의 법왕이 전 법왕의 인가를 받아 계승해서 고려 불교와 고려 정치의 중요한 부분을 지키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수만리 떨어진 세계의 중심에 와서 마르코 폴로가 묘사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특이한 현상이기 때문에 불교의 법왕의 초성화들이 그려진 모습을 특기하고 있는 것으로 몽골의 모신정과 제압을 위해 중원으로의 개입으로 신인 하강의 주인공인 환웅천왕님의 옛 신시베다라의 예토에서 1만 년의 유구한 전통을 지켜왔던 금성천부가 이렇게 노출된 것입니다. 근대까지 끝없이 인가되고 계승되어 왔었던 곳으로 보살님들이 자리 잡고 계셨던 곳이 금성천부가 되고, 이 부처님은 천왕이 되셔서 천자를 인가하고 불법과 정통성으로 천자를 보호하고 비상시에는 천병으로 그 자체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천부를 하샤 혹은 카시, 신시, 개경이라고 부르고, 이 천부의 질서가 미치는 곳이 사해가 되는 곳으로 천자는 천하의 권력과 병권으로 천부와 천부의 질서와 그 법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이 수도원의 궁전이 다름 아닌 부처의 궁전인 금성천부였던 것입니다. 경기도 개성의 군명을 개주, 개경, 황도라고 합니다. 현 중국어로 개를 카이 또는 까이라고 발음합니다. 동방견문록의 까이주가 개성의 군명인 개주를 까이주로 발음한 것으로 이것이 천하의 중심 금성천부가 있었던 황도였던 것입니다. 까이주의 맞은편으로 이 강의 한가운데 모두가 바위로 된 섬이 바로 1월 오학도의 무대 오르봉이었습니다. 이 무대를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찾아봅시다. 전라도 강진의 불후를 인용합니다. 백년사 만덕산에 있다고 했습니다. 전라도 강진의 백년사를 부처의 궁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강진의 군명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김해, 금능, 금산, 김포, 금구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김해 금주에 있는 능침이 금능이며 산이 금산이고 포구가 김포가 되는 것은 시리의 기본 원칙입니다. 전라도 강진의 군명이 금능으로 이곳에 있었던 성이 바로 천하의 중심 금성천부로 이곳이 바로 부처의 궁전이었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몽골의 남송 공격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